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1%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42,840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3% 올랐고 19,572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09% 상승했고요. 5,93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휴일이 많이 협의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2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기준으로는 조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로서 일찍 끝나는 날이고요. 그리고 건축 승인 건수, 내구재 수주,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5년물 국채 입찰까지 다양한 스케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미국 기준으로 크리스마스인 날입니다. 아직 당일이 열리지 않고요.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건수, 그리고 7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과 그리고 K슬러 도시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네, 한편 지난주에 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신 바 있는데요. 다행히 이 위기는 넘겼습니다.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여러모로 셧다운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에 관련된 내용들을 빼버리게 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예산안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안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결이 맨 처음에 있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부채 한도 상향을 결합한 예산안을 제시를 했으나 보수파 의원들과 민주당의 반대로 좌절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수 의원들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표명을 했었고 그 기준으로 이제 새롭게 발표된 예산안 기준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요청 자체를 빼버리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고 이로 인해서 현재 협상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3월 달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게 되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조항을 제외한 예산안 모든 부분들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 칩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조사에 착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중국산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는 약 25%고요. 이를 2025년까지 50%로 인상할 계획인 현재 미국 쪽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중국산 반도체 혹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초칩 같은 경우는 첨단 AI 칩은 아니지만 자동차, 항공, 의료기기, 통신 등 여러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트럼프 자기 행정부에서 보복 관세와 같은 추가 조치 시행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은 비상 상황에서 공급망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중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법적 근거 확보하려면 301조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조사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기 1기 때도 같은 권한을 통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역시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일본의 닛산과 혼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혼다와 닛산 그리고 미쓰비시까지 추가 합류를 줄지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혼다와 닛산 글로벌 3위 자동차 그룹의 탄생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2026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목표로 경영통합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닛산의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류를 검토 중이며 합병 후 지주회사는 도쿄 증시에 상장될 계획이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주사에 대한 사장은 혼다 출신이 맡기로 하면서 이
이사회 과반도 후반다에서 차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만약에 3사가 합병하게 될 경우 2023년 기준으로 813만 대에 이르게 되면서 세계 3위에 이르는 그룹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1위 도요타, 2위 폭스바겐에 이어 뒤를 잇게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합병으로 1조엔 이상의 시너지 효과와 연간 영업이익 3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에 대한 공급,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전기차 부품 표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BYD 등 신흥 전기차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며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이런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과 그리고 테슬라에 어떻게 되면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중요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하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자동차 업체 2위죠. 폭스바겐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요. 앞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독일 공장 10곳 중에 일부를 폐쇄하고 또 인력을 감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논의 결과 독일의 공장은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폭스바겐 쪽에서는 공장 폐쇄 대신에 30%의 감원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폭스바겐 쪽에서는 본국에 대한 공장 폐쇄 카드를 꺼냈다가 노조 파업에 부딪힌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그룹이 현재 노사 협의에 극적으로 납작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독일 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대신 인력을 2030년까지 점차 30%를 감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폭스바겐 노사 같은 경우는 70시간 이상의 협상 끝에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 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독일 공장의 생산 능력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현재 공장을 폐쇄하기로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어느 현장도 폐쇄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해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폭스바겐 브랜드의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신호라고 언급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 두 소식을 들으니까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6.9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약 47억 4,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는 당초 발표됐었던 64억 달러보다 25.9%가량 감액된 규모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현재 감액된 이유 같은 경우는 변경된 투자 계획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보조금의 사용 목적은 삼성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대한 확장 및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37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의 투자 계획 지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 최첨단 칩 개발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AI 시대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미국과 파트너십의 협력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 알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은 세계 유일하게 5개 첨단 반도체 기업 제조 시설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보조금은 국가 안보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백악관 국가경제모금 같은 경우는 삼성은 첨단 메모리 칩과 로직 칩 분야에서 선두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현재 세 곳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 현황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 1조 4천억 원, 인텔은 78억 6,600만 달러, TSMC는 66억 달러,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61억 6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총 보조금 3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